안녕 2학년 사회문화 수업을 맡게 된 안보미 선생님입니다. 저번 사회문화 수업에 이어 오늘은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이 사회문화의 연구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 현상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 다양한 관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에 기능론적 관점,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기능론은 이제 사회 현상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각자가 어떤 하나의 부속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주어야 사회가 돌아가고, 그것을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고, 갈등론은 어때? 투쟁의 역사에 그냥, 그쵸? 그 다음에 거시적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숲이다. 크게 보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은 어때? 나무지?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서술형 과제 문제를 내준 적이 있죠? 과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서술형 1번 문제에 유독 많은 친구들이 미시적 관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거기서 설명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주관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이 좀 많이 찐 친구가 있어. 솔직히 멀리서 봐도 굴러서 올 것 같아. 근데 그 친구한테 돼지야 라고 하는 거랑 정말 깡마른 친구한테 돼지라고 하는 거랑 이 받아들여지는 관점과 이해가 달라지겠죠. 선생님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한국무용하는 친구가 우리 반 반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가 한국무용이 특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3 입시 준비를 하는데 한날은 솔직히 한국무용 하는 친구는 정말 깡 말랐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뼈다귀 한 명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 한 번씩 장난처럼 돼지야라고 놀려도 뭐 그닥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기분 나빠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심 급식을 먹고 매점에 가서 좀 배가 허기졌는지 빵을 하나 사들고 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옆반에 친구 한 명이 그 한국무용 하는 친구한테 야, 너 급식 먹고 또 빵 먹냐? 야, 너 돼지다 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순간 그 친구가 빵을 복도에 집어 던지면서 그 자리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 무용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말라도 그 무용하면서 어느 적정 체중량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체중량이 자꾸 넘으니까 그 한국 무용 가르치는 그 코치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주셨나 봐요. 너 이래서 대학 가겠냐? 너 작품 하나 제대로 하겠냐?부터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한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한테 그 돼지야라는 놀림이 정말 다르게 와닿았던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 차시에 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양적 연구와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보이나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났죠. 위 자료를 통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 보통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애 안 낳을래. 그냥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키우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OECD 국가에서 보니까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니 오히려 북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영미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용률이 높으니까 어때? 출산율도 높게 나왔다. 그쵸? 그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이 그래프들이 모여있죠.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그쵸? 근데 반대로 오히려 떨어진 나라들 보니까 한국 대표적으로 일본, 독일, 캐나다, 뭐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어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많죠. 그 다음에 호주. 그렇게 학생들이 아이들이 살기 좋다는 호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그래프가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복지인 것 같아요, 복지. 얼마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정부가 배려를 하느냐, 그 다음에 회사가 배려를 하느냐, 사회 인식이 배려를 하느냐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적 연구 방법은 어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모형이 나타나진다. 한번 들어가는 입장에서 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양적 연구 방법. 이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본질적으로 특성이 같다. 그 연구 방법 이꼬르 같다. 특성이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자연 현상, 우리가 과학 실험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 과학 실험 보고서 쓰면 보통 맨날 이렇게 그래프나 표로 나타내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죠. 뭐 상관관계, 종속변이, 독립변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성적이 올랐다.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 있나요? 따로 공부 더 해야 돼요. 학교 공부량으로는 부족해. 알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 계량화되었지. 수치로 나타나지. 통계 분석을 통해 어때? 결론에 도출한다. 결국은 어때? 장점은 객관적인 연구가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특정 사회문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거겠죠. 예. 보통 우리가 양적 연구 사례를 이 방법을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자율학습 시간이 그 시간을 늘릴수록 성적이 올랐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뭐 혹은 청소년 스마트 의존도와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스마트폰 많이 본다. 아이들의 정서 안정도 상관관계를 보니까 스마트 많이 할수록 애들 정서가 안 좋더라.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한번 여기 선생님 예를 한번 여기서 볼게요. 독립변이, 자율학습 시간, 종속변이, 성적 어때? 자율학습 시간 양이 늘어날수록 어때? 성적이 올랐다. 또는 범죄율에 대해서 볼까요? 계층이 낮은 계층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졌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면 우리가 뭐 할렘, 슬림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빈민 지역이나 그 구역들의 범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런 상관관계를 밝힐 때도 이런 양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수가 많을수록
사회성이 발달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선생님은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선생님 주위에는 많아요. 그 들어보면 그 강아지는 그 못해도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는 그 형제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가 한 마리만 낳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뭐 두세 마리씩은 낳으니까. 형제 강아지들이랑 이제 부모 강아지랑 같이, 못해도 2개월에서 좋게도 4개월까지는 있으면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엄청 발달된대요. 그래서 주인과의 지켜야 되는 이 소통이나 규범, 규칙 같은 거를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조심한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그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죠. 강아지 공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그 강아지들이 빨리 이제 젖도 떼기 전에 2주, 3주면 데리고 와가지고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 배워야 되는 사회성을 못 배운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강아지에 비교해서는 강아지 형제들과 많이 잘 지낼수록 사회성이 높다. 이런 상관관계 밝혀낼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질적 연구 방법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한번 볼까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을 알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 혹시 너희들 연애의 참견이라고 아니?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연과 고민들을 보내잖아요. 뭐 6개월, 뭐 7개월, 뭐 1년을 만났던 남자. 알고 보니 5년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때? 나 말고 다른 여자가 2명이나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는 내용들.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남자를, 그 남자의 마음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가늠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귀는 횟수에 따라 사랑하는 수치가 높다. 이거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낼 수 있어? 아니지. 이것도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대학 동기, 선배 중에 10년 사귄 선배가 있었어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쵸? 20살에 사귀어서 30살까지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선생님, 그 선배들은 그 이제 법제처나 그 다음에 법원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 준비를 하는 선배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선배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같이 시작한 거야.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CC였겠죠, 커플. 근데 선배가 여자 선배가 먼저 법원에 붙었어. 그래서 2년 동안 이 남자 선배를 기다려줬지. 이 선배 2명 이렇게 있으면 여자 선배, 남자 선배. 그 시험 붙을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이 선배가 남자 선배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선배가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에는 다른 선배가 한 명 또 있거든요. 이 선배랑 눈이 맞아서 세상에 결혼을 했어요. 이 둘은 이제 그 법원 들어가는 시험에 붙어가지고 법원에 들어갔거든요. 그거 어떻게 돼? 이 둘은 10년 동안 사랑했는데 깨졌어. 결혼은 다른 남자랑 했지. 이렇게 사람 마음은 이 양적으로 이 시간 대비 사랑을 하는 그 양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사회문화 현상들이. 그런 거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가능하겠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했는데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에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 여자친구가 없을 때 보이는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백날 관찰해봐라. 사람 마음은 모른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우리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질적 연구 방법은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어때? 달라. 그쵸? 그래서 자연과학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아까 그 통계나 뭐 그래프나 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때?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서 관찰이나 면담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어때?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거는 아까 양적 연구 방법이었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장점은 뭐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게요.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그 빈곤층 노인들이 가지는 고독감을 연구할 수 있나요? 모르죠. 진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 곁에 가서 관찰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어떤 부분이 외로운지 어떨 때 제일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그쵸? 심층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한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우 관계 형성 과정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지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니 어쩌니는 어때? 그 친구와 대화와 그 친구의 정서적인 측면을 면담을 통한 관찰, 주의 깊은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근데 연구 방법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한계.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계량화할 수 있어요. 그쵸? 사실만 계량화. 연구하기에 좀 보다 피상적인 거는 사실 파악에만 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어때?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들어가니까 좀 연구 방법을 일반화하는 데 힘들어. 그쵸? 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문화 현상은 어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서로 병행하면서 조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일정한 규칙을 파악하는 거는 이제 양적 연구로, 그 다음에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수업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